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수어 통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말은 혀로만 하지 말고 손, 눈, 표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국민 MC, 개그맨 유재석 씨가 이야기했던 말이 있죠. 언어적 요소보다 비언어적 요소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수어 통역사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관련 도움 말씀 주실 이미혜 강사님, 취업 전략 도움 말씀 주실 차광희 수어 통역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수화전문교육원에서 수어통역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수강생들 교육을 맡고 있는 이미혜입니다. 오늘 수어통역사 자격증과 관련한 정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화통역사 차광희입니다. 수화통역사는 우리의 그 소통을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로 영역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어 통역사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오늘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잠시 대화 좀 나눠볼게요. 저희가 월요일에도 소통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눴었는데 두 분은 혹시 최근에 가장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신가요? 뭐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자녀들과 뭐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좀 의견 차이가 있고요. 대립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친구들이 쓰는 말을 못 알아듣는 가끔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네. 우리 통역사님은 어떠세요? 수화통역사라는 직업이 농인과 사회에 소통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화통역사가 가는 곳은 당연히 아주 소통이 잘 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면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통역사님도 그러세요? 네. 이 진짜 그래요? 가정에서의 소통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또 밖에서 열심히 그런 언어로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이제 또 집에 가면 막상 말을 잘 못하게 된다거나 이럴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요즘은 더 유독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불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유 왜 그런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 첫 번째가 우리가 보면 좀 카리스마식의 이제 리더십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권위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면 이러한 이제 위세 직업적인 부분들 이러한 데서 좀 나오는 요인들이 어찌 보면 상하 조직에서의 명령식의 이제 전달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야기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것보다는 명령 체계 이런 부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스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 결국은 자기 혼자 놀 수 있는 이런 미디어 문화 세대에 자기 혼자만의 생활에 갇혀져 있다. 그래서 대화의 스킬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두 가지를 한번 집어봤습니다. 재미없게 말하셔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얼마나 유머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누가요? 제가요. 아, 예.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저도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내 주장을 자꾸 상대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강하게 이야기하고 상대의 말을 좀 경청하는 태도는 부족한 맞아요.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청에 대한 기술도 중요하죠. 네. 통역사님.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언어가 다른 그러니까 농인과 또 비장애인들 같이 소통은 더 안 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농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뭐 유창하게 수화통역사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기보다도 예를 든다면은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뭐 이렇게 떠듬떠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열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말 외에 다른 말은 잘 못해도 한두 마디 하는 그런 한국말에 저희가 흥분하게 되는 것 같이 그 나라의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더 많이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아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농인의 언어인 이제 수화를 가지고 이야기해 줬을 때 네. 되게 많이 다가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통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에서 잘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근데 수어 통역 하시다 보면은요 유독 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중개 통역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설득시키려고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방의 입장을 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어로도 당신의 입장을 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음성 언어로도 당신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통역사님은 어떤 표현 자주 쓰세요? 사실 이제 좋은 얘기를 쓰면 더 좋은데 아직이라는 말을 아직. 끝이라는 수화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아니면 무슨 일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뭔가 좀 기다려달라라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농인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늘 그냥 아직이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뭐 충분합니다. 뭐 끝났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좋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게 뭐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수어 중에서 좀 소개해서 좀 표현해주고 싶은 네네. 부분이 있다면 네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강사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요즘 많은 소통과 또 불통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네. 화제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의 양식이 네. 저희 농인은 시각적인 언어인 수어를 쓰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음성 언어를 쓰시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면 훨씬 더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해하다라는 수어거든요. 네.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네, 왼손으로? 이렇게 네. 지금 제가 보시는 이렇게 대로 하고 이렇게 반대로. 나는 네. 너의 마음을 알아맞추고 네. 상대는 나의 마음을 알아맞추는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이런 수어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해하다. 싶습니다. 이해하고 있다.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네네. 이제 두 분이 다르게 하시네요. 수화는. 그래요? 어떤 게 맞는 요렇게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요렇게 내가 먼저 갈까요? 상대방의 요렇게 마음을 하고. 알아맞혀주고 그 다음에 상대가 나의 마음을 알아맞혀주고 이 순서대로. 서로 해야 되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이해하다.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하다 해야 되는데 이해하 이렇게 해버리면 오. 발음이 이상해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이 수화 표현도 잘못되면 이제 그렇죠. 못 알아보시는 큰일 나죠. 거죠. 네. 통역사님도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게 성공이라는 수화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성공이라는 수화인데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손바닥을 세워서 올라가는 형식이 희망이라는 수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희망의 결과는 성공이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수화 표현입니다. 희망의 결과는 성공. 성공이라는 게 아주 큰 그런 그 기대를 갖고 하는 건 성공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성공들이 모여서 큰 거를 만들어 가듯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성공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의미도 굉장히 그러네요. 좋네요. 네. 네. 그러면 두 분은 어떤 계기로 해서 수어 통역사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저는 꿈 많은 여고생일 때는 특수학교의 교사가 꿈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성적이 되지 않아서 특수교육학과에 입학을 못했고요. 네. 이제 대학 재학 중에 그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당시에는 대자보에 많이 공고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농아인의 언어인 수화를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대자보가 굉장히 제 마음을 끌어서 그걸 딱 본 순간에 저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한국농아복지 전북지부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수화교실이라는 교육이 일주일에 2번씩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 초급반 교육에 이제 참여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농인들과 같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제 자원봉사가 지금까지 어떤 수어통역사라는 전문가의 길로 오기까지 그 단초가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네네. 우리 통역사님은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이제 첫 직장으로 이제 얻었던 곳이 청각장애인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을 했고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수어를 써야 되는 그런 그렇죠. 농인문이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중간에서 수어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 분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이제 계속 여기에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복지가 되게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기본인데 소통 자체가 막혀버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씨도 마찬가지였고 수화 통역사로 우리가 좀 맞아요. 많이 알고 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어 통역사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강사님 좀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이제 저희 사회에서 수화라는 용어는 100여 년 이상 사용되어 온 역사성이 있고 네. 사회성이 있는 용어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 수화 언어법 제정하면서 이제 외국에서는 사인 랭귀지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농사에도 넘어왔고요. 그러면서 농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도 국어라고 하는데 네. 왜 우리의 손말은 수화라고 하느냐. 우리의 언어도 언어적인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네. 수어라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십수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법 제정 과정에서 농인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무래도 이 법은 미래의 농민들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해왔던 수화라는 용어가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지만 우리가 또 어떤 언어권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수화보다는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네네.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수화 언어법의 법제명이 수화 언어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어라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어는 농인의 언어를 이루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수화는 수어로 대화하는 행위, 행위.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수화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고 수어라는 네. 용어가 익숙하진 않은데 네. 자연스럽게 그것과 같이 맥락을 해서 수화 통역사도 수어 통역사로 네. 변경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제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아셨을 것 같고 이제 네. 수화가 아니라 수어라는 그렇죠. 거 꼭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어 통역사들이 현장에서 맡게 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어 통역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든다면은 TV 뉴스라든지 맞아요. 또는 뭐 케이블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원으로 나와서 아니면 네, 네. 원이 없이 표현한다는 그런 수어 통역이 있을 수 있고요. 경찰서, 법원, 병원, 관공서, 은행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곳들에서 우리들이 이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곳에 농인이 방문하게 되면은 의사통을 지원해주는 그런 수어 통역들 또는 이제 대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디지털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같은 데서 하는 방송 강의들 그리고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각각 종교단체에서 하는 예배라든지 그런 뭐 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역들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화 상담도 되게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예.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영상 전화를 이용하는 통역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다양한 통역들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통역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같이 수어 교육도 같이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려면은 뭐 우리는 얼마든지 전화를 걸어서 시키는데 그렇죠. 좀 울산에 사는 친구가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달라고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그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울산으로 전화를 해주면은 문 열고 기다리면 짜장면 하나 배달이 된다든지 뭐 이런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네. 경찰서 아니면 또 법원에 가서 뭐 형을 집행받는 그런 것의 통역까지도 이제 다 네. 담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와닿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수어 통역사 직업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수어 통역사 직업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강사님부터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뭐 수어터스라는 직업을 소개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또 하나의 언어를 아는 것은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어통역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어를 통해서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농사회와의 만남이고 농인과의 만남이죠. 물론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직업이 아니라 수어라는 시각적인 동작체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역동성과 도전 정신이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성 있는 매력 있는 직업. 네. 통역사분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 덤으로 살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예. 흔히 배우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어통역사 경우도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네네. 예를 든다면은 밤늦게 경찰서에 가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병원 응급실이라든지 뭐 형사재판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사실 경험해보지 못할 그렇죠. 그렇게 평생을 지나가는데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남편도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분만실에 들어가서 애 낳는 걸 수화통역을 한다든지 그때 진짜 감동적이겠네요. 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아마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수화통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남들은 돈 내고 배우지만 우리는 돈 받고 배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해하시겠지만 수화통역 자체가 농인들이 배우는 학습권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네. 그 학습 옆에서 그 내용들을 다 수화통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다른 뭐 요리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를 배우고자 농인이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화통역사가 더 통역하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자격증을 딴다든지 네, 그런 이제 대신 배우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들을 수시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게 아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수화통역사는 늘 농인분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고 네. 꼭 농인뿐만이 아니라 농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는 존재로 그렇죠. 그래서 늘 불려다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여성들에게 추천을 하세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른 사람들을 넘고 올라서야지 이제 경쟁사에서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회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수화통역사라는 거는 상대방이 농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돈이나 명예를 쫓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네. 더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통이 아닌 소통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는 자기의 말을 막 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화통역사라는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그걸 잘 들어줬을 때 올바른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화통역사의 수화통역사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경험에 대해 좀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경험을 즐기는 분들이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얘기를 한다면 뭐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는 눈이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청력이 나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저 아시는 지인분도 막 도전하시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를 또 암기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자기는 이제 좀 더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작정 도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현장에서 일하시는 수어통역사분들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수화통역사 TV 같은 걸 보면은 남자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보이는 네. 거라서 뭐 한 반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성 그러니까 수화통역사들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뭐 평균은 통계를 내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략 한 70~80%가 여성 통역사들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TV에서 여성분들만 주로 봤는데. 아니 굉장히 그렇게 찾아보셔서 그런가? 그랬군요. 아니 굉장히 유명하신 통역사분 있어요. 방송에 자주 주요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그분은 제가 예전에 케이블 방송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셨는데 그분도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중파에서 방송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수어통역사계 스타 같은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강사님, 그 수어통역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좀 분포가 되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건 뭐 어떤 그 연령 제한이 있는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20대에서 뭐 70대까지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통계를 내보면 그래도 이제 20대에서 뭐 50대까지가 가장 지원자가 많은 연령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함축하면 한 몇? 조금 더 함축하면 그래도 30~40대? 30~40대. 그 연령층이 좀 많다고 봐야죠. 그래도 연령대가 굉장히 좀 네, 많이 고르게 분포가 분포한 되네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혹시 수어통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뭐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수화통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그 수화통역 현장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은 수화통역사를 이제 보호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농인분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나이가 많은 농인분하고 가면은 아드님이냐부터 시작해서 아하. 예,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면은 뭐 아빠냐 삼촌이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농인하고 그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수화통역사는 중간에서 전달을 해주는 건데 농인은 뒤로 가버리고 마치 수화통역사와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네, 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수화통역사를 해결사로 또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마치 수화통역사한테 얘기를 다 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방송통역이라든지 아니면 행사통역 같은 데서 보면은 수화통역사가 방해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비켜주세요, 이렇게 빠져주세요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외국의 방송들을 가끔 보면은 이제 그 단상에서 또 무슨 뭐 정부에서 무슨 어떤 정부 정책을 발표하거나 그랬을 때 그 옆에 바로 통역사가 같이 있는 거. 수화통역사가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조금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네. 심한 경우는 조명이 꺼져가지고 그나마 좀 불편한 경우를 겪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제 방송 화면에 너무 작게 나와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칸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국가 행사 같은 데는 그래도 많이 통역사분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기자회견 자리나 이런 데서는 방송으로 중계를 볼 때는 그렇게 그렇죠. 눈에 띄게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겠네요. 네. 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소통을 제대로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소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수어 통역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죠. 자격증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자격증 관련 수업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수어 통역사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 수어 통역사 자격증. 과연 수어 통역사 자격증 관련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강사의 열띤 설명과 함께 영상이 주어지고 열심히 따라하는 수강생들.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수어도 많이 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습득 방법은 없겠죠? 우리가 그 수화라는 이 용어가 그러니까 손 외에 움직임이라든지 머리 움직임이나 전체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하나의 언어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화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얼굴 표정, 움직임. 근데 오늘은 좀 얼굴 표정에 대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강의실. 잠시 쉬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수어 통역사 자격증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은 누구나 빠지지 않고 진지하게 연습 중인데요. 비록 강의실은 조용하지만 소리 없이 뜨거운 수강생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신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통역을 하러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화를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라서 수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수화를 배워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통역사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통역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어 숙지가 끝나면 문장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강생들은 강사의 시범에 따라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연습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지 전문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몰라라는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도 몰라? 이렇게 물어볼 때 그다음에 몰라. 또 몰라.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는 말하는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억양이나 이 사람의 말의 그 강도나 그것에 따라서 다르듯이 수화도 그 표정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시 같이 조합이 되어야 언어가 이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표정까지 진지하게 연습하는 수강생들. 수강생들은 다양한 목표를 갖고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이유로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혹시 수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을까요? 설명을 조금 더 빼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수화 통역 자격증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적인 통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뭐 그런 부분도 좀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농민분들의 인권이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수어 통역사. 수어를 아는 것은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나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수어 통역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의 성공.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응원합니다. 도전을 하려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산봉우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 과정이 또 땀도 나고 때론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정상에 오를 때까지 화이팅 계속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수어 통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격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수어 통역사 자격증 어떻게 돼 있나요? 네, 1997년 제1회 비공인 민간 자격 인정 시험으로 시작해서 2005년에 공인을 받았고요. 2006년부터 공인 민간 자격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급수 구분은 없이 하나의 자격증만 있고요.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먼저 1차 필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2차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시고요. 2차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합격자 연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필기 시험은 한 과목당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시험 시기와 대략적인 비용 네. 한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네, 필기 시험 비용은 6만 원. 네, 네. 실기 시험 비용도 6만 원이고요. 자격증 발급 비용 3만 원 해서 예. 딱 기본적인 것만 들어간다면 15만 원밖에 15만 원. 들어가시지 않지만 예. 그냥 개별적으로 또 이제 각 시도협회나 지부에서 운영하는 필기시험 대비반이나 실기시험 대비반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수강하고 싶다 하면 그렇죠. 수강료가 별도로 들어가긴 하지만 수강료가 비싸진 않습니다. 고가이지는 않고요. 또 이제 시험은 1년에 한 번만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이 곧 있습니다. 7월 15일에 있고요. 예,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다시 이제 2차 실기시험이 9월 30일 날 있게 되고요. 네. 2차 실기시험까지 합격하시면 올해 12월 8일과 9일 1박 2일간의 합격자 연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7월 달에 이제 또 시험인데 그 기간 동안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지금 준비하면 아마 돼요. 전국 각지에서 이번 시험에 도전하신 분들은 아마 밤낮으로 이론 과목 공부들을 네. 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개별적으로 어쨌든 자격증 취득해서 개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빨리 좀 인프라가 좀 확장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다면 일단 강사님 필기시험 과목은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나요? 네, 1차 필기시험은 4과목을 보셔야 네 과목. 되는데요. 예. 한국어의 이해, 네. 장애인 복지,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어통역의 기초 이렇게 4과목을 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수어통역사라는 직업이 한국어와 수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직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언어 운용에 대한 관련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이제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 대상자인 농인들이 장애인 복지법상에 네.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관련된 뭐 농인 관련 복지 정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시책에 대한 좀 정보가 많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농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인간 자체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당연히 수어 통역이기 때문에 네. 수어 통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겸비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4과목에서 1차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과목. 예. 그러면 필기 시험에서 주로 어떤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나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 필기 시험 대비반 그렇죠.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수강생들이 토로하는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한국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뭐 장애인 복지나 이런 것들은 청각장애인 이런 기본적인 이제 올해 떨어져도 내년에 준비할 때 공부하는 게 비슷한데 한국어는 뭐 표준어 발음법도 바뀌고 그렇죠. 또 국어 순화의 내용도 추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어의 이해 과목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토로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최현 씨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국어 쪽으로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한번 네.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국어는 잘하는데 다른 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1차 합격하고 이제 2차 실기시험에 이제 필요한 부분 영역. 네네. 2차 실기시험 영역은 어떻게 구성이 좀 되나요? 네네.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네. 필기 통역, 음성 통역, 수어 통역이 있는데 이제 필기 통역은 저 동영상으로 수어를 녹화를 해서 네. 그 수어를 보고 한국어 글로 문장으로 직접 네네. 써서 하는 통역을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음성 통역은 역시나 수어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놓고 그것을 저희가 보고 한국어 음성으로 직접 통역을 하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 동시 통역으로 녹음을 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수어 통역은 녹음된 한국어 음성을 듣고 수어로 직접 본인이 동시에 해야 통역하는 네네. 세 가지 영역에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녹화된 수어를 보고 문장으로 그 표현하는 거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주로 언제 쓰이나요? 이렇게 필기 통역에 대한 부분하고 음성 네. 통역 두 가지가 이제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필기 통역은 어떤 이야기들을 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서로 남기는 역할을 네. 하고요. 현장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은 아마 음성 통역에 대한 부분들, 네. 수어 통역에 그렇겠죠. 대한 부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되나요? 이거는 좀 제가 적극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질문 자체가 실은 영어를 얼마나 배우면 잘할까요? 이런 질문과 일맥상통하는데 아무래도 언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시각 언어니까 쉽지 않을까라는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볼 땐 그래도 최소한 2, 3년의 과정은 거치셔야 수어통역사 시험에 좀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싶고요. 또 조금 더 늦어지시는 분들은 간혹 뭐 좀 떨어지시다 보면 한 5년 안에 또 취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만만치 않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자격증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합격률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2012년도부터 이제 작년인 이제 2016년도 최근 5년간의 데이터로만 제가 좀 확인했는데요. 일단 취득자 수의 평균이 102.6명, 네. 그래서 약 한 103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합격률에 대한 평균으로 보게 되더라도 역시 한 11.79%, 약 12%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많네요. 자격증에 비하면 솔직히 합격률이 굉장히 좀 낮은 네. 이 수준인데 이걸 좀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그만큼 도전하기 어렵지만 취득을 했을 때 전문 직업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네네. 보장이 돼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수어통역사라는 직업이 한국어와 한국 수어를 매개로 하는 중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교육을 통한 강의 방식의 준비도 필수적이긴 하겠지만 실제 농인들이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수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노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무려 뭐 아무래도 요즘 영어 사교육 굉장히 열풍이 있지만 막상 미국인들 만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처럼 수어도 그냥 교실에서만 배우게 되면 실제 농인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쓰는 수어가 저희가 어떤 강의실에서 배운 수어와 일상생활에서 수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에 많이 노출되는 기회를 더 가지신다면 자격증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격증 취득 이후에 실제 수어 통해서 활동할 때에도 좀 그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는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는 동작은 알 수 있는데 그걸 연결할 수 맞아요. 있는 네. 그러니까 단어는 아는데 실제로 말을 하지 못하는 네네. 이런 회화의 부분인 약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에 좀 고전하시는 분들, 아까 다양한 층이 있는데 네네. 어떤 유형이 좀 고전하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1차가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수어를 잘해도 필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실기 자체에 도전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혹 실기 시험을 먼저 보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시험이 필기를 이론을 그렇죠. 먼저 하고 이제 실기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책에서 손을 떼신 지 좀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제 막 수능 준비도 했었고 또 현재 공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네.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필기 시험에 좀 도전하시는 것에 고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은 자신 있는데 네. 공부해서 그렇죠, 적는 그렇죠. 거가 실전에는 강한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수화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어를 잘하시는데 불구하고 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분들도 이게 시험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모든 시험이 카메라를 놓고 한 교실에서 한 명만 들어가서 감독관 2명, 카메라 본인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다가도 카메라 보면 딱 얼어가지고 그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내용을 내용을 보면서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안타깝다. 1년에 시험도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두 네. 분께서도 이렇게 방송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또 잘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네. 제가 평가를 해보면 음성통역 시간에 전혀 입을 떼지도 못하시다가 죄송합니다. 내년에 다시 더 준비해서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아이고. 얘기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죠. 1년 동안 준비해 오셨을 그러니까요. 텐데 실력을 좀 제대로 발휘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네. 운도 작용을 하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렇죠. 네, 실력도 작용을 하지만. 아니, 지금 이렇게 통역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간혹 이렇게 뭐 행사나 큰 콘서트나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가끔 통역사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같이 춤을 추시더라고요. 네, 현장에 따라서 이게 뭐 노래를 한다면 그 노래의 느낌을 농인에게 네. 그대로 전달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런 재능이 또 있는 통역사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강사님은 혹시 저는 그런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행사나 네. 대중적인 통역은 괜찮은데 네. 이 어떤 이렇게 노래나 전자 뭉치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필요하는 것은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차광희 통도사님 이 수어 통도사 자격증 외에 좀 추가적으로 좀 추천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지식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어 통역사로 활동할 때 따로 어떤 자격증을 짜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 자체적으로 수어 통역사 자격증 하나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역 자체가 워낙 또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복지적인 접근이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도 예.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사회복지에 딱 국한해서 사회복지는 그러니까 수어통역은 사회복지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영역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쪽의 전문 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병원 관련된 걸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통역사고 네. 법원 관련된 걸 알면 법원에서 좋은 그렇죠, 통역사고 그렇죠. 서로 바뀌면은 서로 안 좋은 통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강사님 앞으로 이제 자격증이 더 발전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현재 농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 우리 차광희 수어통역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농인들이 많이 가는 통역의 현장들이 있거든요. 뭐 의료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급수의 구분도 없고 영역별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인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1급, 2급, 3급 구분해서 급수별로 좀 영역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긴 하신데 아직 우리나라의 어떤 수어통역의 현장이 그런 것들 담보하기는 상당히 기본적인 기반이 조성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국농아인협회에서 네. 이런 뭐 급수별 자격증 제도라든가 전문 분야별 분류를 위해서 TF팀을 네.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네, 네. 들었고요. 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시도되고 현장에서 적용되려고 하려면 그만큼 그에 따르는 수어 통역사에 대한 처우의 개선이 저는 있어야 된다. 급수를 나눠놓긴 했는데 어떤 수어 통역사에 대한 처우의 변화도 없다라고 하면 지금도 10% 합격률밖에 안 되는 이 수어 통역사 자격증에 다시 또 3급, 2급, 1급을 나누어서 할 때 얼마나 많은 수어 통역사들이 여기에 도전할까 이런 조금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얘기할 때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어통역사도 마찬가지로 농인하고 수어통역사하고 늘 잘 통한다라고 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어통역사하고는 잘 안 통해요. 다른 수어통역사로 바꿔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희 한국 현실에서는 그렇게 여유 있게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맞지 않으면 다른 수어통역사로 바꿔서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수어통역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수어통역사의 숫자가 아직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를 좀 계속 늘려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식의 통역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 알아봤고요. 이제 취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진출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영역들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 보고 있는데 뭐 영역을 나눠본다면은 방송 통역 분야가 하나 있겠죠. 그래서 뭐 TV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료 통역 분야라고 해서 종합병원이라든지 이제 농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병원에 수화통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현재 부산 성모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에는 수화통역사가 이제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병원 내에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딴 다른 사람이 그를 이제 필요할 때 뭐 병원 점수에 이제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또는 이제 법률 통역 분야인데 경찰서라든지 검찰청, 법원들의 뭐 재판 또는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당연히 수화 통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 통역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금융 통역 분야에서는 은행이라든지 카드사 같은 경우에 직접 방문하는 거 외에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맞습니다. 많이 하는데 그렇죠. 농인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을 영상 전화로 상담을 해서 네. 수화 통역사를 뽑아서 영상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직업 통역 분야에 대해서는 그 농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 사업장을 관리하고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의사통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교육이 있으면은 교육 통역을 해 준다든지 네. 이런 식의 직업 통역 분야가 있고요. 교육 통역 분야는 이제 대학교라든지 또는 이제 뭐 사이버 대학 같은 데서 직접적으로 강의 통역을 해주는 경우. 그리고 이제 종교 통역 분야는 이제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같은 이제 종교 단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옆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농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예배에는 수화 통역이 지원될 수 있는 설교 듣고 하는. 네. 그리고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이제 종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네. 예, 그 외에 이제 일반 생활 통역 분야인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곳을 가든지 병원이나 뭐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통역을 하는 곳이 지금 그 전국에 약 200여 군데 수어 통역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에 하나씩 수어 통역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수어 통역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통신중개 서비스라든지 뭐 전화상담원 같은 것들은 그런 영역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런 이제 수어 통역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이제 수어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수어 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어 전문 교육원만이 아니라 각 시도 지회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어 교육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초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어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요. 대학에서도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그 그러니까 교양강좌 형식으로 이제 수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문화센터라든지 뭐 주민센터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교양강좌 형식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영역으로 구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영역의 통역사, 이런 영역의 통역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띄어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어쨌든 취업이라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또 목적이 또 이러한 뭐 자원봉사 측면으로서 취업처에서는 어떠한 수어 통역사 분들을 좀 원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수어가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처에서도 수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일단 선호합니다. 네, 당연한 네, 이야기죠. 수어만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어 통역사는 뭐 수어만 잘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수어 통역사를 제가 뭐 분류한 건 아니지만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사자성어로 수어 통역사를 4부류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사자성어로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금상첨화형, 두 번째는 천만다행형, 세 번째는 유명무실형, 네 번째는 설상가상형 이렇게 나누는데 딱 들어도 내가 뭔지 대충은 아시겠죠? 네. 금상첨화형이라면 수화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은. 최고네요. 진짜 천만다행은 수어는 조금 부족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따뜻한. 네, 배우면 되니까. 네. 네. 근데 유명무실은 수어는 아주 잘하지만 마음은 좀 아닌. 그래서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좀 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이제 설상가상이죠. 서도 못하는데 사람도 좀 약간. 흔히 얘기할 때 금상첨화가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죠. 천만다행도 저희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금상첨화로 바뀌어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명문실 같은 수학 통역사는 좀 이렇게 배척돼야 될 입장이겠죠.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시겠죠.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제공을 해야 되니까요. 재밌네요. 아니, 그러면 이력서를 잘 써야지 통역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력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수어 통역사는 이력서보다는 사실 면접에 좀 더 많은 포지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력서를 잘 쓰는 거는 이력서에 대한 본인에 대해서 생각들을 적을 때 농인에 대한 생각들 또 수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진솔하게 적는 것들이 좋을 거고요. 면접을 좀 잘 보시는 게 취업에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면접은 그 뭐 좋은 면접, 나쁜 면접이 있다는데 사실 뭐 좋은 면접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기가 좀 애매한데 예. 나쁜 면접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좀 오.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네. 하나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수어를 할 때 그 농인들이 듣지 못하니까 예. 반말로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오.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랬는데 알겠죠? 뭐 이런다니까. 근데 수화는 반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표정 자체에 구분 없는데 입모양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화를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서 이제 말이 드러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손으로 쓰기 때문에 손에 이 주변에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뭔가 화려한 장식들이 있으면은 이 손이 보이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수화통역사로는 좀 그 화려한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는 수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이제 판단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뭐 약속이겠죠.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이런 부분인데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이 대부분 이제 농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 수화 통역사이기 때문에 수화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수어로만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못 하시는 분은 가서 이제 면접에서 질문 자체를 이해 못 하시니까 답은 당연히 못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판가름이 나버릴 수도 있는. 근데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 수어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시고 아까 제가 천만다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농인분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수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수어를 표현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천만다행인지 아니면 설상가상형인지를 판단하게 되시겠죠. 야, 그러면 취업 전에 인턴이나 뭐 아르바이트 경험 어디서 어떤 것을 네. 좀 얻으면 좋을까요? 네, 다른 직업하고 좀 다르게 이제 수어 관련된 직업 중에는 이제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런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수어통 관련된 데서는 뭐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직업과 자원봉사 이제 두 가지로 딱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다 할까요? 직업 중에서 전문 직업부터 해서 약간의 차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농인 친구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교단체 같은 데서 수어를 좀 같이 참여해서 해본다든지 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지역의 대부분이 이제 수어 통역 센터들이 있습니다. 농아인 협회가 있고 해서 거기에 방문해서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농인분들하고 뭐 교류를 해본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아까 이력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스펙 쌓기에서 좀 벗어나서 실무를 경험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이제 이런 데서 경험을 얻을 때 꼭 가서 이것만은 꼭 배워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까요? 네. 수어는 농인들의 언어다. 그러니까 수어는 언어라는 거, 언어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어를 언어로 이해하는 부분,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언어라는 말 자체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청의 것들을 같이 경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의 기술을 반드시 배우고 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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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뭐 제가 추가적인 질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취업 후 이제 아까 말했지만 자격증도 취득했고 어쨌든 연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취업 후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다면 네. 어떤 부분에 좀 힘들어할까요? 네, 취업 후에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게 뭐 원칙을 만들어 놓는 건 아니겠지만 흔히 이제 취업 수어를 배운 기간이 짧은 사람하고 수어를 배운 기간이 긴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는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 기간이 짧으냐, 취득한 이후에 기간이 그러니까 기냐 이거 차이인데요. 짧은 기간에 수어를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한 경우라면은 막상 이제 그 농인에 대한 그 경험들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농인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단순하게 의사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실제적으로 배운 수어 통역사의 어떤 그런 생각과 막상 그 현장에서 농인을 접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인 중에는 이제 수어를 잘 모르거나 또 글도 잘 모르거나 그렇죠. 의사통이 거의 바디랭귀지에 가까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베테랑 수어 통역사도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이럴 때는 농통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중개 통역을 하는 농통역사가 있어서 수화랑 어떤 그런 제스처를 잘 포함해서 의사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통역사 농인 그 수어를 잘 모르는 농인이
글도 잘 모르는 농인이 할 때 중간에 농통역사가 있고요. 그 농통역사가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이제 수화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음성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중간에 통역이 2명이 쓰는 그런 식의 통역들도 있다라는 거. 또 반대로 이제 수화를 배운 기간이 길었을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정에 이끌린 통역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기가 감정에 이끌려서 무조건 주구 하는 어떤 주는 통역 같은 건데 실제로 통역이라는 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농인이 요청하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감은 그냥 줄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자율증이 있다고 해서 이제 수화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수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들을 같이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공부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어떤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어떠셨습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네. 2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예. 수어 통역사가 되고 싶어 해요. 네. 자격증 취득 교육부터 취업 전략까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만 19세 이상부터가 이제 자격증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20세가 넘으셨으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좋은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수어 전문 교육원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지방에서도 수어 교육 전문 교육원으로 이렇게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네. 각 지역에 보면은 농안협회나 수어 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초교육부터 그 각 곳곳마다 그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참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예, 수어 교육만 받아서는 이제 통역사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활동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네. 그 안에 있는 농인분들을 친구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어디서 수어를 배워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라든지 또 17개 시도협회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은 예, 수어 교육에 대한 것들을 예,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있는 이제 도봉구 수어통역센터로 문의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래가는 수어 통역사분들, 어쨌든 오래 또 활동하셨잖아요. 이분들의 정말 노하우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정말 오래가는 수어 통역사라고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아까 그 좋은 수어 통역사가 금상첨화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수화는 그러니까 수화만 잘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농인을 이해하고 농인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마음씨 좋다는 말이 그냥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구분할 수 있고 또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을 계속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수화 통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래가는 수화 통역사라고 한다면은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네. 예, 작은 일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 큰 일도 할 수 있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행복을 자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분은 당연히 금상첨화. 금상첨화죠. 네, 지금까지 이미애 강사님 그리고 차광희 수어통역사님과 함께 수어통역사 직업의 자격증 정보, 취업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 수어통역사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취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금상첨화형의 수화통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또 그 일에서 즐거움과 자기 개발도 있어야 되고요. 또 농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가 돼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비장애인 청인이 이 농인과 농사에 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에 직면하는 그런 갈등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수어통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우 도전적인 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장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또 특히 한국 수화 언어법의 제정으로 농인의 언어권 보장이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어통역사라는 직업이 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의 직업으로 더욱더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네.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통역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와 일반의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예. 수화통역도 마찬가지로 전문 수화통역 영역과 일반 수화통역 영역으로 좀 구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예. 물론 이제 이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또 반대로 수어통역사 자체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네. 수어통역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네. 아직은 좀 더 나아갈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변화가 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금상첨화형의 우리 수어 통역사들이 우리 현장에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을 또 가르치고 육성하고 맞아요. 네. 하시는 또 네. 강사님의 네.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 네.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통역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어통역사가 없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어를 잘한다면은 수어통역사가 필요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 지금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한다면은 그 기간들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두 분 보시면서요, 정말 나도 꼭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그녀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저도 이제 농사에 발을 디딘 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가끔은 수어 통역사를 활동하면서 힘든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농인을 만나지 못했고 또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 삶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사회를 만나고 세상을 만난 게 저의 인생을 훨씬 더 풍요하고 다채롭게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역동적이고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 세상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저희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에 멋지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권하고 네. 싶습니다. 네. 예, 수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또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누구든지 이제 한번 도전해 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사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수어 통역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전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할 줄 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대 여성 수어 통역사와 함께 생생한 직업 현장 이야기 나눠보는 그녀의 잡담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